저런 얘기가 황당한 얘기죠. 저런 얘기들이 경전에 써 있는데 지금 아마 저거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각자대로 막 갑자기 상대성 이론이 등장한다든가 갑자기 엄한 아인슈타인이 자꾸 불려다녀요. 색즉시공하면 아인슈타인 불려다니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인데 색즉시공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색즉시공에서 공은 여러분 참나를 말해요. 여러분 참나에서 에고가 나온다는 얘기를 색즉시공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요즘 물리학자들한테 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도 닦은 분한테 물어봐야 그건 아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무슨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시공간이 공에서 나오는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을 봤어요. 참나 자리에서 시공이 나온다니까 물리학을 가지고 그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거랑은 일단 다른 문제예요. 일단은 그거랑 구분하시고 여러분이요 순수 참나 상태로 지금 들어가 보세요. 참나를 느끼시면서 이 얘기를 들어야 좋죠. 모른다 하시고 여러분 존재의 핵을 느껴보세요. 순수 존재감. 알아차리는 자 같은 말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건요 여러분 존재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으로 존재하지. 존재는 의식이잖아요. 의식이라는 존재는 알아차림이 본성입니다. 예전 고승들이 물은 젓는 게 본성이고 더러운 물이건 깨끗한 물이건 젓는 게 본성이고 마음은 추잡스러운 마음이건 양심적인 마음이건 알아차리는 게 본성이다. 불변의 그 본성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게 여러분 존재의 핵입니다. 그 존재 핵으로 존재할 때는요 시공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마음에서 얘기. 여러분 모니터밖에 못 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공이 어떻게 등장하죠? 여러분 마음에 참나 상태로 있을 땐 시공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뇌에서 시공을 느끼는 부분이 꺼져버립니다.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깊은 산매에 드신 거예요. 그때 시공이 나타나려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돼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요 좀 전과 좀 뒤가 나와요. 이게 시간이 출현하는 건데 여러분 참나 상태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앞과 뒤가 생겨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 전이라는 게 나오고 이 후라는 게 나와요. 보세요.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시간 없이 생각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진행될 수가 있으세요? 나는 하면 지금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나는 오면 는 앞에 나가 있었다는 게 나오죠. 이게 시간이 등장합니다. 나는 밥을 하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지 않고 생각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요 내 앞, 내 뒤라는 게 나옵니다. 앞, 뒤라는 의식이 일어나요. 신기하죠. 앞, 뒤 동서남북이 동시에 등장해요. 혼자 등장하잖아요. 세트로 동시에 등장하지. 앞 하면 뒤가 같이 등장해요. 앞만 있고 뒤는 없는 경우는 없죠.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는 경우는 없어요. 과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과거라는 건 미래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트로 등장합니다. 그 중간지대를 우리가 대충 현재라고 생각하세요. 실제 현재는요. 깨어있는 순간이 진짜 현재인데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현재는요. 과거와 미래 중간쯤이에요. 그냥. 앞뒤 몇 초쯤을 현재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렇죠? 현재는 순식간에 지금 이 순간이죠. 진짜 현재를 들여다보시면 시공이 또 사라져요. 앞뒤 없는 현재만 보시면 시공이 끊어져 버린다고요. 또. 그러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앞을 찾으면 뒤가 등장해요. 여러분 마음에 시공이 등장하는 방식입니다. 참나 상태에서는 시공이 등장하지 못하다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 앞이니 뒤니 공간적 앞뒤, 시간적 앞뒤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나와 남이라는 게 등장해요. 나 외의 타자라는 걸 내 마음에 인식합니다. 그 전에 존재할 때는 그냥 우주가 전체가 나일 뿐이죠. 나에서 나와 남이 나와요.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요. 여기, 오직 여기, 참나가 있는 여기밖에 없다가 여기서 앞, 뒤, 좌우가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시공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계를 수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다양한 오감과 생각, 감정으로 채우면서 살아가세요. 그냥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옛날 고승들이, 옛날 도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알고 그 얘기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 얘기를 너무 확장시켜서 물리학에 접목시키고 하지 마세요. 요 얘기는 요 얘기대로 그냥 자명한지를 보시고 자 여기서 알아낸 진리를 가지고 물리학에 응용하시는 건 좋은데
요 얘기를 물리학적으로 풀려고 먼저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그 물리학적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나에서 시공이 나온다. 그런데요, 더 들어가면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인식 차원에서 시공의 등장을 말한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지수화풍을 부릴 정도로 정신력이 배양되면요, 에너지 수련을 하시면 진짜로 시공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때 가야 여러분이 이제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겠구나라는 게 아직 알아집니다. 이제 물리학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지혜가 또 나와요, 나중에. 일단은 예전 어른들이 말한 그거는 일단은 여러분 참나에서 시공이 펼쳐지는 그걸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자명하게 이해하시고, 에너지 수련이 돼서 여러분이 실제로 물질을 창조할 정도가 되면 우주도 참나에서 우주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왔겠구나까지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같은 법공인데 법공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실 내용이 아니고 처음 이 법공의 기초를 이해하셔야 돼요. 법공의 기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일주보살 되는 데는 다 그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밀교도요, 처음에 법공을 이해해야 이제 견성을 해요. 생기차제라고 기본 첫 수행 단계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눈앞에 만다라를 그렸다가 부셨다가 하면서 내 마음에 나타난 영상들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아는데 써요. 시공이 참나에서 나온다는 걸 아는데 쓰는데, 이거는 인식의 차원이에요. 내 마음에 상이 나타난 걸 가지고 시공이 펼쳐지네 사라지네 일기예요. 그런데 원만차제란 단계에 들어가면은 밀교 수행을 통해서 호흡을 하죠. 밀교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에너지 몸을 만들어 내봐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이제 그 시공의 창조는 다른 차원입니다. 객관적 시공의 창조까지 이해하게 돼요. 뭔 얘기냐면, 먼저 여러분이 게임에 입문했다면 모니터에 어떻게 화면이 나타나는지 그것부터 연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애초에 이 게임 만든 친구는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모든 모니터에 이게 인식되게 만드는 거야 하는 더 객관적 차원까지 이해하는 거는 어떤 밀교 수련을 통해서 나중에 이해하시. 그전엔 여러분이 이해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냐, 과학은 과학 지식대로 배우시되 나중에 이 과학과 또 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심오한 영역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요, 법공이면 만법이 참나에서 나왔다거든요. 일체유심이다. 근데 티벳의 그 고승 밀라레빠한테 누가 마음법은 본래 하나죠. 그러니까 그래? 저 돌멩이랑 너랑 하나냐? 개울가에 있는 돌멩이를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 정도는 공부했겠죠. 하나죠. 다 내 마음 작용인데 하나죠. 저 돌멩이도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나타난 건데 내 참나의 작용으로 저 돌멩이가 나한테 보이는 거니까 하나죠라고 말했더니 미라레빠가 돌멩이가 대봐 그래요. 하나면 못 되죠. 요게 이제 기초 법공입니다. 미라레빠는 돌멩이로 바로 변해버려요.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런 신통을 부리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법공이 있다는 게 더 심오한 법공. 일단은 기초는 내 마음에 나타난 현상계가 일체유심이라는 걸 이해해야 나중에 우주적인 이야기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선을 좀 그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단계별로 체험이 없는데 이해하시려면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주론 얘기하는 분들 다 상상이죠. 과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상상이 많습니다. 이제 논리적인 상상이죠. 근데 일반인은 그냥 이제 명상에서 주워 들은 정보를 짜집기 위해서 우주 창조 얘기 못하는 도인이 없어요. 입만 열면 기가 어떻게 변해서 물질이 나타나고 대충 그러리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가 에너지 수련 통해서 몸도 만들어보고 부셔보고 하는 중에 우주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그게 와요. 이제 그런 것까지 연구하시면 지금 과학의 차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왜냐? 여러분 몸 안에 경락, 이 에너지체 흐르는데 이 에너지체만 해도 지금 과학이 입증을 못해요. 그럼 현존 과학이 우주를 연구하는 방식이 물질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계에서. 근데 우리 지금 이 신체도 물질인데 물질 안에 흐르는 기를요. 단학을 해가지고 지금 온몸을요. 물질보다 더 생생하게 기를 느끼게 우리 이 몸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차원에 대한 과학도 지금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도 늘 또 무시당하는 거 아니니까. 자꾸 기를 다루니까. 지금 서양학 하는 분들은 한의학을 미신으로 보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는데 그런 부분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하면 미신이죠. 다만 이런 기의 세계 하나도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면서
지금 우주를 다 이해했다 이건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과학자분들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접근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학의 발전은 발전대로 또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 몸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몸과 마음에서. 먼저 마음상에서 법공을 연구하시고 다음에 호흡수련을 통해서 에너지와 마음 관계에서 또 법공을 연구해 보시면 어떤 놀라운 통찰력들이 좀 생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과학을 연구하시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과학적 성취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사실은 같이 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과학하는 분이 보세요. 과학하는 분이 에너지체 만들어 놓고 일체 유심조를 깨치고 과학을 하면요. 아이디어가 뭔가 나도 더 나겠죠.